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시작 주제는 뷔페입니다. 왜 뷔페로 이야기를 정했냐면요. 어제 뷔페를 갔다 왔거든요. 뭐, 뷔페를 따로 이유가 있어서 간 거는 맞죠. 네, 결혼식 뷔페를 갔다 왔으니까요. 뷔페라는 게 참, 인원수가 많이 올 때, 가장 무난하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해요. 원하는 만큼 갖다 먹으라 라는 거니까, 물론, 대략적인 이제 수요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간편한 방식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부족하다고 하고, 그럴 걱정이 없고, 네가 알아서 갖다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뷔페도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같은 뷔페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치전은 맛있고 저 파스타는 맛없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뷔페 가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란 참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뷔페가 그 바이킹식 요리 만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유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뷔페는 대중적인 네, 음식 식사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만찬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파티가 이제 딱히 없더라도 뷔페를 찾아갈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 고기 뷔페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갈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기 뷔페는 비교적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갔던 것도 있죠.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랑 정말 뷔페 호흡이 잘 맞았어요. 고기 뷔페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고기를 한 명은 이제 대충 어, 한 명이서 혼자서 먹을 정도만 퍼오고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이제 채소를 담아오는데 그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호흡이 잘 맞아서 채소 어느 정도 고기 어느 정도 하면은 대충 맞아요. 물론 고기를 한 번에 다 담아오는 건 아니고 처음만 그렇다는 거고 물론 자기가 뭐 취향이 뭐 다른 게 있다 하면은 왜 네가 이걸 안 가져왔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뷔페를 갔을 때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가져오더라도 요즘엔 떡볶이 뷔페, 뭐 이제 고기 뷔페, 뭐 이제 샐러드 뷔페, 뭐 해산물 뷔페 그렇게 뷔페가 많이 있죠. 그런데 뷔페의 대전제는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온다라는 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먹을 것도 1인분 챙기고 내 친구가 먹을 것도 1인분 챙기고 그럼 2인분을 챙기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먹을 걸 챙겨오고 네, 편생이 것도 챙겨와야지 해가지고 2인분을 챙겨오게 되면은 총 4인분을 챙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맛이 없어. 그러면은 참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애초에 가기 전에 뭐 가져올까? 여기는 뭐가 맛있더라 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미리 그 정보로 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결혼식 뷔페를 누가 그렇게 알아보고까지 가요?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 결혼식 뷔페는 인사를 하다 보면은 먼저 와서 밥 먹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은 그 지인한테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어, 하여튼 뷔페는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표어 같은 거를 적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냈던 표어가 어,
버리면 쓰레기, 먹으면 에너지, 버리면 쓰레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는 한 마디 더 추가했는데 과식하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라는 것은 먹으면 에너지가 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과식하면 독이 된다라는 거, 저는 참 그거를 괜찮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뷔페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뷔페를 잘 먹으면은 좋은 에너지가 되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사 메뉴가 되는데, 그거를 남기면 남기는 대로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뭐 굳이 쓰레기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담았으면은 뭐 이제 뭐 남은 분들이 싸가기라도 하지, 남은 직원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또 행복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먹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여러 번 담아 먹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설거지가 늘어난다라는 건 있긴 하지만, 뭐 아쉽긴 하지,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 해도 음식물 자체를 남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식 뷔페를 가면은 그렇게 일단 접시를 들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쭉 한 바퀴 둘러봐요. 어느 뷔페든지 공통적으로. 네. 어느 메뉴가 있고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 저거 있었는데 못 먹었어 라는 아쉬움을 최대한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제 그 초밥, 회 이런 종류가 인기가 있고 육회 인기가 있어요. 피자, 파스타? 글쎄요. 뭐 저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가 있는 데가 요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스테이크 같이 바로 구워서 주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 데는 꼭 구석에 있어요. 스테이크는 이제 고기 구워주시는 분의 취향과 내 취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회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뭐 이제 뷔페회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먹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어, 식을 하고 있을 때 먼저 내려가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먹고 싶은 거 가서 먹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친한 친구라거나 이제 친척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먼저 내려올 수가 없죠. 식을 다 보고 사진도 찍고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와르르르 엄청난 인파들이 뷔페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자리를 잡죠. 자리를 잡고 나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초밥에 몰리고 고기류에 몰리고, 고기도 이제 양식 종류에 많이 몰려요. 중식은 잘 안 몰려요. 자, 그러면은 안 몰리는 메인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 첫 접시는 조금 덜 담아서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한식 쪽으로 가요. 한식 쪽으로 가면 육회가 있습니다. 먼저 샐러드를 먹으시는 게 건강에는 좋은데 저는 일단 편하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샐러드는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샐러드 한 접시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식 쪽에 가면은 은근히 저평가된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한식에서 불고기나 그런 이제 고기 종류가 있고, 육회, 특히 육회가 한식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메뉴는 그렇게 인기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좋아하시는 메뉴 중에서 인기 있지 않은 다른 나만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담으실 필요 없고 조금씩만 담아서 일단 테이블로 돌아가세요. 돌아갔다가 이제 담아온 메뉴를 먹고, 그리고 가면은 기다리시던 분들이 다 받아서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밥이나 뭐 이제 고기류, 이제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식으로 가시겠죠.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류 그런 것들 남습니다. 완전 남진 않을지라도 좀 여유가 생겨요. 회나 뭐 초밥 이런 매우 인기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로 가면은 됩니다. 네.
물론 나는 초밥부터 먹어야겠다. 사실 일식 종류가 먼저 깔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식을 먼저 거치는 게 이제 먹는 순서로서는 좋아요. 그게 좀 더 만족감이 있는데 어차피 나는 편하게 먹는 방법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비인기 항목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항목으로 먼저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한번 쫙 스캔을 해야겠죠. 아, 그리고 또 먼저 내려와서 선착순으로 내가 잡았다. 내가 먼저 인기 줄을 섰다 하면은 뭐 그냥 참았다가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메뉴라도 그 뷔페에 따라서 맛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받는 편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난 그래서 쭉 먹은 다음에 두 번째 접시는 정말 이건 맛있었다. 한 번 더 먹을 만하다 하는 거는 한 번 더 받아요. 나머지는 이제 첫 접시에 받지 않았던 류를 하는데 주로 두 번째 접시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많이 갑니다. 첫 번째 접시는 이제 한식 종류 조금씩만 해서 두 번째 접시는 일식, 세 번째 접시는 양식, 중식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름진 거를 먹으면은 좀 이제 좀 잘 안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깔끔하고 신선한 종류로 가고 그 다음엔 기름지고 풍부한 맛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 취향이 다 들켜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때요? 어차피 지금까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잘 먹고 나면은 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디저트 고르는 저는 디저트를 고르는데 과일이야 뭐 네 보시면은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아실 수 있는 거고 빵 같은 경우에 맛있는 빵도 있고 촉촉하니 맛있는 빵도 있고 푸석하니 맛없는 빵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 비매너라고 생각하실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게를 잡고 빵을 살짝 눌러보는 편이에요. 이게 눌러보면은 느껴져요. 이게 촉촉한지 좀 덜 촉촉하고 퍽퍽한지.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먹을 수도 있고 좀 덜 맛있는 빵이라도 아니면은 이제 나는 맛있는 빵을 아니면 먹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집게를 들고 살짝 톡톡 건드려 보시면은 아, 이게 맛있다. 이건 촉촉하다. 이런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맛있는 빵을 좋아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빵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빵을 드시면 됩니다. 일반 크루아상도 맛있게 하는 데는 맛있는데, 저는 그거를 잘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케이크류를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커피가 주로 바깥에 있죠. 커피를 마시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할 텐데, 전문 예식장에서는 커피를 안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갔던 뷔페는 이제 다른 강당을 빌리고 그 옆에 직원 식당을 케이터링으로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하는 웨딩 케이터링 업체를 불러서 했던 거였는데 거기에서는 커피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맛도 괜찮았고 뷔페도 커피도 있고 나름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네, 뷔페를 그렇게 잘 먹고 왔는데 그래도 역시나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배가 부르죠. 제가 그 대학생 때 고기 뷔페를 좋아했다 그랬는데 저는 고기 뷔페를 점심 좀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아침은 그냥 뭐 간단하게 먹고 점심 지나서 점심 저녁 사이에 먹으면은 배부르니까 저녁까지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헌혈을 많이 했거든요. 헌혈을 하면은 이런저런 기념품도 주고 하긴 하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헌혈은 가장 쉬운, 빠르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선행이다, 정확히는. 봉사활동 시간 뭐 저는 나름 이제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고 했는데, 아, 저 헌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건강 관리를 좀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대학생 때는 성분 헌혈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혈관이 애매하대요. 애매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분연혈하기에는. 성분연혈을 하면은 이제 피를 빼고 뭐 이제 뭐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용액 뭐 혈장 하여튼 뭐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좀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분을 아니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필요한 성분을 걸러내고 다시 돌려 넣어주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성분을 걸러내고 네, 어,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분을 걸러내고 헌혈을 하는데 예, 혈관이 별로 안 좋아졌나 봐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도 좀 좋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건지 하여튼 요즘에는 혈관이 수축을 해가지고 어, 보통 다른 사람 하는 거에 1.5배에서 2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미커스라는 기계를 쓰는 것 같은데 그 기계가 이제 좀 이제 피를 이제 체혈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압력이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그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다가 피가 좀 덜 오거나 혈관이 수축하거나 해서 피가 안 나와서 압력이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삑삑삑거리면서 멈춰요. 그러면은 그 장치가 더 이제 그 적십자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이랑 이제 어, 헌혈 속도를 조절하고 가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헌혈을 하고 나면은 점심때쯤에 헌혈을 하고 나면은 이제 피 뺐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 맛있게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기 뷔페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뷔페에서 이어져 가지고 헌혈 이야기를 했는데 헌혈은 역시나 가장 괜찮은 네,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혈을 하면은 그렇기도 해요. 헌혈하러 가면 거기에 이제 먹을 거를 주죠. 네, 헌혈을 옛날에는 피를 팔았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피를 팔지는 못하고 피를 팔았으면은 그걸로 저는 몇 천만 원 벌었겠죠. 몇 천만 원까지 벌었을라나요? 뭐 모르겠어요. 50회면 헌혈 금장인데 하여튼 뭐 꽤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혈을 요즘에는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피 한 팩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수술 뭐 이제 월급이나 그런 걸 받으려면 나름 수익 모델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적십자 자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겠죠.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일단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는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수익을 아마 피 얼마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여튼 뭐 저는 헌혈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혈관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전혈할 타이밍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성분헌혈은 이제는 안 하려고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거 하는 시간 제가 성분헌혈 하느니 그 기계를 좀 비워서 다른 분들이 성분헌혈 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혈하면은 뭐 그냥 빨간 피 뽑는 거요. 그거는 이제 쭉쭉쭉 잘 나오더라고요. 에휴, 나름 여러모로 추억이 있던 대학 생활이죠. 대학 생활 중에 또 이제 저는 학식을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학식에서 또 좋아하던 메뉴는 유난히 좋아했던 메뉴는 볶음밥 종류를 좋아했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볶음밥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 대학생들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은 밥과 반찬을 받거나 혹은 단일 메뉴 볶음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밥 더 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는 더 좋은데 반찬 더 주세요는 조금 이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더 주세요는 밥과 반찬의 비율이 잘 안 맞을 때 밥 더 주세요. 그럼 밥만 더 줘요. 물론 밥을 더 달라 그랬으니까 밥을 더 주는 건데 네, 볶음밥을 받으면은
밥 더 주세요 하면 볶음밥을 더 주기 때문에 밥 많이 주세요라고 해도 볶음밥을 더 주고 그래서 네, 따로 반찬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좋아했다고 네,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여전히 좋아하긴 하는데 볶음밥은 볶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기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피부가 좀 더 기름져졌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그거랑 큰 연관이 있겠어요. 그냥 유전이겠지. 지성 피부인 거예요. 그냥 기름을 좀 덜 먹으면은 좀 피부가 괜찮아질까 하는데 또 먹고 싶은 건 적당히 먹어줘야겠죠. 제가 대학생 때는 건강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활동량이 좀 더 많기도 했고 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근히 또 걸었던 것 같고 지금은 만보 어플을 따로 써가지고 따로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해서 어떻게 이, 어, 건강을 챙겨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 그냥 평소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최근에 이사 온 데 여기가 걸어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예전에 있던 데는 버스 타고 출퇴근해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버스 타고 출퇴근해도 한 3, 40분 걸리는 아주 괜찮은 그런 직주 완전 근접은 아니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에 속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려면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그렇게 걸리는데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은 30분, 40분 조금 이제 조금 일찍 출발하면 25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에는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면 좋겠지만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은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제 수도권에다가 집을 구하려고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 무슨 GTX 뭐 생긴다, 뭐 무슨 라인이 생긴다, 뭐 지하철 뚫린다 하면은 뭐 거기 가격이 확 올라요 갑자기. 그럼 그 옆 동네는 거기만큼 살기 좋은 동네냐? 글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살면서 차를 안 끌고 다닐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강남 출퇴근, 어휴, 김포 골드라인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에 한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종종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출근 인원 인파, 퇴근 인파가 엄청난 걸로 네, 조사가 되고 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은 좀 나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차 안 사도 되고 그런 면에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나 그 근처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음주를 하시면은 이제 한 잔 걸치시고 집에 돌아올 때 차가 있으면은 상당히 거슬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대리를 부를 수도 있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니까 안 되고 그럼 이제 대리를 부르거나 뭐 안 마시거나 해야 되는데 안 마시자니 조금 이제 뭐 심심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잘 어울리시는 분은 잘 어울리시는데 대리를 부르면 그것도 가격이 좀 되죠. 뭐 물론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돈을 버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음, 일단 차주 입장에서는 그 근처에 차를 놓거나 회사에다가 차를 두거나 그럼 그 다음날에 차 없으니까 어차피 또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또 나가죠. 그래가지고 차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은 회식할 때 별로 안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식을 그다지 하지 않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회사분들이 회식을 하더라도 차를 가져왔다 운전해야 된다 하면은 네, 뭐 그냥 넘겨주시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음주를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놓고 오셔야겠죠. 회식 날짜가 공지가 되면은.
네, 확실히 그런 회식 날짜나 뭐 그런 회사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쉬려면 쉴 계획이라도 세우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장님이 이제 50 후반, 60 초반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번 뭐 쉬는 때 뭐 무슨 계획 없으세요? 뭐 이제 없다고, 집에서 쉴 거라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뭐 어디 놀러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가면 다 돈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가면 다 돈이죠. 예, 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긴 합니다만 사실 그러기도 해요. 뭐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번다고 그 돈을 그렇게 펑펑 쓰겠습니까? 뭐 아끼면 아끼는 대로 좋은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나가야 될 때 안 나가면은 그것도 좀 이제 가족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겠지만, 음, 나가면 돈은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차부터는 일단 집에서 먹으면은 비교적 돈을 덜 쓰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리하는데 취미를 붙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남자분들이, 특히 연세 있으신 남성분들이 요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리 자체가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하라는 대로 예, 요리 설명서가 있으면 설명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종이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이접기도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단지 이제 종이접기는 얼마나 꼼꼼하냐 그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제 어렸을 때 뭐 만들기 세트 같은 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레고 같은 거 조립한 적 있으신가요? 옥스포드 블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립해서 모양을 만들 때 설명서가 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조립해서 밀면 된다. 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이제 중고등학생 때 화학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화학에서 보면 화학 실험을 하려면은 이제 뭐에다가 뭐를 넣고 하면은 짜잔 화산이 나와요. 푹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이 있어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요. 거기에다가 스프를 넣고요. 거기다가 면을 넣고 이거 끓여주세요. 몇 분? 3분. 3분은 스낵면인가요? 보통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 끓여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면서 그러면은 라면 완성. 라면 끓이기 참 쉽죠. 그런데 이 라면은 그냥 다 넣으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생각해보면은 다 계량된 양큼 수량만큼만 넣으면 된다. 계량된 양을 순서대로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사실 그거는 뭐 다른 국물 요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하려면은 이제 국수 같은 경우에 네, 면을 삶았다가 빼주세요. 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멸치를 몇 마리 넣었다가 몇 분 후에 꺼내주세요.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간은 먹어보면 되죠, 사실. 누구 먹을 게 아니니까. 몇 번 먹어보다 보면은, 이 정도 소금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맛이 난다. 라는 그런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감이 안 잡힌다? 일단 빼놨다가 좀 싱겁게 해놓고, 그리고 간에 맞춰가지고 소금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소금이나 뭐 이제 간장? 간장은 뭐 나중에 이야기고, 김치 좋아하시는 김치 말하셔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전제를 넣습니다. 계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하고 싶어요. 내가 밥에다가, 근데 국수면 국수에다가 밥에다가 이제 김치를 올린다. 그 정도에 내가 밥과 김치의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 그 정도 비율로 넣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 볶음밥을 한다 하면은 삼겹살 이제 한 줄 있죠. 한 줄에 몇 조각 나와요? 한 자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를 거예요. 그거를 쌈을 싸요. 그 쌈 싸는 재료들 딱 그 비율로 볶아서 만들면은
삼겹볶음밥이 맛있게 나옵니다. 거기 쌈장을 넣어요? 쌈장 그만큼 넣으면 돼요. 한 숟갈, 두 숟갈, 한 공기 하면 보통 한 10숟갈 정도 하나요? 그럼 쌈장도 10번 쌈 싸 넣을 만큼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나 이제 삼겹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따로 나오니까 괜찮지만 이제 소고기 볶음밥을 한다 치면은 참기름으로 기름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참기름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찍히는 양, 한번 만드는 양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요리도 참 재밌는 화학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비율을 잘 맞추는 게 간만 잘 맞추면야 무슨 요리든 못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간 잘 맞추고 잘 익히고 그러면은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치는 저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누구나 아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배추를 이제 소금에 절인다. 네, 절이는 거 순서도 다 나와요. 이제 세탁기 쓸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김치 절이는 데도 순서가 있고 요즘엔 절여진 배추도 많이 파니까 거기다가 정해진 비율대로 만들어진 양념장을 사이에 넣고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양념을 만드는데 그게 노하우들이 있는 거겠죠. 얼마나 숙성시킨다든지 그런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요즘엔 인터넷이 너무나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다. 그 백 선생님이 말해주신 게 있어요. 꼭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요리 쪽으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뷔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리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뷔페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드시고 오래 기다려도 그래도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뷔페는 짚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아침 식사, 간식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배탈 나고 이제 안 좋고 살찌고 비만 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니까 건강하게 드시고 그리고 운동 잘 하시고 혹시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운동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는 이제 숙이지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가운데가 너무 텅 비어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